역시 40, 50대. 30, 40대, 40대들은 지금 일해야 될 시간이야. 맞아, 20, 30대는 일해야지. 이게 60대 초반까지 다니니까. 39년 그러니까. 60대 중반까지. 우리가 또 때가 한참 이런 데 다니고. 안 그러면 일을 시간이 거기만 잠깐만요. 전직을 해볼까? 이게 안 보이게 깜깜하네. 자리를 또 조금 그 연대 중간에 놔두고
의자를 욕심내서 앉았어 그래. 아,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출마 선언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평일 오전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찾아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과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마선언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속의 출마선언 질의응답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자유롭고 재미로운 대한민국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마선언 함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최종렬 의원님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어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란 강병도 후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쁘게 걸어오신 민병선 후보님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하남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강성삼 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주실 최훈정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을 지역구에서 추미애 후보님을 위해서 응원하고 와주신 시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영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오승철 시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훈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지원 정도입니다. 지역구에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명박 후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신 이해상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대성 고문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고문님 함께하셨습니다. 황숙희 전 시의원님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기록을 위한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님, 전 시의원님, 현재 현장에서 뛰고 계신 시의원님들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성삼 의장님. 최은정 시의원님, 강성삼 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나오시고 이지영 의원님. 일부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훈 도의원님, 정병영 시의원님, 오승철 시의원님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는 우리 강명동 후보님이 잠깐 마이크 잡아주시고 정혜영 의원님 나오세요. 이거 잘생긴 순서인가요? 네, 갑자기 마이크를 주네요. 네, 우리 시원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아직 인사할 시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번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갑을 여기 시도위원님들하고 두 후보님,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들어가시죠. 그리고 또 저 시의원님도 함께 하고 양가지고 딱 한번 오세요. 네, 후보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이걸 포토라인 앞에 휴대폰 드시지 마세요. 여기 포토라인 지켜야 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남과 함께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추미애 후보의 출마 선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급하게 마련된 자리에 찾아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저희야 뛰어오신 우리 강변도 후보님, 민정전 후보님, 하남시를 위해서 또 새로운 물질을 위해서 내서주신 높은 국회의원님, 김상훈 전 시장님, 우리
당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당원으로 부모님들 존경하는 우리 당원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남에 와서 이제 출마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많이 지역의 인사를 간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와 희망과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오늘 담아서 제가 왜 하남에 나오게 됐는지 또 어떤 각오가 있는지 이런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지적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남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각 국회의원 후보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국격이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생 경제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출생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신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날이 탁해지고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의 균형추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버렸습니다. 한미일 신냉전으로 돌아가서 한반도를 동북아의 해약부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도 무너졌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창피하고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치적 스승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의 위기 3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찰 폭력 정부는 이태원 참사, 구 최수건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등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 5대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출국 금지된 범죄 피의자까지 해외로 도주시키는 범죄 같은 행위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음모를 분쇄하고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선택, 하남 시민의 선택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첫걸음이 바로 다가오는 40 총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추미애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꾸준히를 도맡아 해서 민주당의 맏며느리다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서는 촛불혁명을 막으려는 계엄령 음모를 사전에 봉쇄하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서 민주당의 복덩어리다 이렇게들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란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육선의 국회의장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검찰개혁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그 사명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꺼이 독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싸우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 장모의 소송 사기와 잔고 증명서 위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저 추미애가 아니었더라면 묻혀질 진실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추미애가 옳았구나,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더라면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하남 시민들께서 추미애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추미애의 경륜과 강한 추진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진실로 하남의 복덩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남 복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고모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맏며느리 복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어린아이까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희망찬 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정권 2년 만에 곤두박질 쳐버린 이 나라를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을 내려서 되찾읍시다, 여러분! 저 주민의 하나의 선택으로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의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군부 독재 30년을 끝장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선진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새롭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민주당 몰빵! 심판하자! 우리 하남은 북한강과 남한강 검단산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대산 임수의 영당입니다. 한성백제의
도읍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민족의 중심 생활 터전이자 서울 생활권으로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아주 큰 곳입니다. 여러분 소선호 아시죠? 네. 저 소선호 닮았습니까? 소선호가 되고 싶습니다. 복덩이도 되고 싶고 소선호도 되고 싶고요. 네. 하지만 우리 하남은 지금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또 골목을 다니면 가게가 불이 꺼진 데도 많고요. 손님 발길이 드물어서 그러니까 인사 다니기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계 부채도 등을 했고 민생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주민 불편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명품 교육, 보육을 위한 시설도 더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숙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복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옥죄었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하남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본진구가 성장통을 겪어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하나 현안을 해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딪힌 도전 과제마다 세심한 엄마의 마음으로 성장통을 극복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하남도 저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추비애를 한번 써봐 주십시오.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광진에서 성장통을 이겨냈던 그 경험으로 우리 하남의 빠른 성장 길을 제가 열겠습니다. 우리 하남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정의로운 성장 모델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남의 소선호, 하남의 복덩이, 취미의 활용가치 이제 있어 보입니까? 다시 자랑스러운 하남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잘 아는 저의 동지이고 험난한 길 동행해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님 강병덕 후보님 비롯해서 우리 문변선 후보님 또 오수봉 전 시장님 후보님 김상훈 시장님 특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셨던 우리 최종현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무엇보다 상당 후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주셨고 윤석열 국제정권 심판에 한마음 한뜻으로 후보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맹세까지 해주신 아름다운 마음에 제가 울컥하고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승리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 시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추미애 후보의 감동적인 출마 선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과 현재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소속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공정원 뉴스의 송경 기자입니다. 잠시 후보로 출마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 출마 선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윤석열 정권 탄생은 어쨌든 후보님이 이르겠다는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기 180석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에 이제 주었음에도 이런 폭주를 막지 못하고 윤석열 폭주를 막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하나는 서울 광진하고 또 문화도 또 삶의 질도 다른 곳입니다. 특히 여기는 그린벨트가 75, 현재도 75%입니다. 이게 어떻든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그동안 갖고 없던 하남시를 갖고 온 원주민들의 어떤 아픔, 또 이분들이 또 어떻게 범법자가 돼서 전과자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국제를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약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저는 정치 야욕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그 이후에 1년의 상황을 보면은 이 고발 사주 사건, 또 개인과 가족의 비리, 특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또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장모의 소송 사기, 또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이런 건 일부 재판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또 그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저의 인사에 제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를 대검 수사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폐지하려고 했을 때 청와대에 논의를 해서 저의 인사 재청을 해방을 놓고 그 수사정보 기능을 그대로 온전하면서 이 고발사주 사건을 보면 그것을 범죄를 은폐하는 데 활용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의 그 징계 청구 이후에 후속 관련 재판을 통해서 또 공수처의 손준성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종합해서 보면은 검찰 쿠데타로 가는 그 길을 그 길목을 어떻게 보면 제가 수사직이나 징계청구를 통해서 이걸 들춰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옳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만들어낸 주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쿠데타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양도구육 같은 발언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칼을 쓴 어떤 권력욕이 가득 찬 그런 검찰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 지역에 정말 그린벨트가 많고요. 우리는 하나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또 한쪽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원 규제, 상수원 보호 때문에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후위기나 이런 재난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이런 것을 면밀히 잘 살피면서 바른 성장은 계획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바른 성장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경제대학원에서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지역 개발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했고 또 그걸로 논문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과 또 그런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어떤 비전을 방향성을 잘 잡아가지고 한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좀 그런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은 뭐 제가 어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윤년권의 그 폭주를 이번에 선거에서 심판하시게 가셨는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지금까지 180억을 가지고도 못했는데 뭐 이력서 가진다고 되겠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연설명 드립니다.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제가 근거 없이 징계 청구를 하고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거든요. 다 제가 수사지휘를 안 했더라면 알 수 없었던 것들 이제 보니까 다 주가 조작도 드러나고 장모 사기 사건도 드러나고 결국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를 했구나 하는 맥이 다 짚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역풍분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또한 이 제2요구를 대통령이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게 너무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제2요구권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아들 또는 뭐 부인 또는 뭐 가족끼리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제2요구권을 제한한다는 하는 그런 입법 운동을 전개를 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 뭐 180석 가지고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수박 때문에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 수박들이 소리내 때문에 못한 거예요. 상황과 함께 소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경기의 이용호 기자입니다. 지금 지역 현안 관련돼서 좀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는 그 그린벨트 지역이 243 일대에 K-스타월드라는 대규모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거구로 보면 하남 물지역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이 미치는 지역의 영향 그리고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하남 전체적으로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 지역 현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 여쭙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현재 그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으시고 그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는 자원 발전 측면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미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단직한 방향으로 그 보존도 좀 하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우리의 보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가진다면 사실은 그 일각의 그 개발과 또 많은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서로 토론이 좀 돼서 의견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 갈등으로 하면은 누가 시작이 되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냐에 따라서 한쪽은 완전히 배제될 거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토론 공간을 열어서 이 상호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좀 설계하고 싶고요. 저 역시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후 종말의 시계가 이제 거의 몇 분이 남지 않았다고 하죠. 그게 우리는 너무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과 함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개발로 인한 이익과 손실,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알고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님 성함과 소속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라이브 TV 지역표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 잘 들었고요. 출마 선언 내용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좀 질문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공천 받으시면서 지역 정가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상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뭐 이런 식의 이제 신고가 되고 후보님께서는 이제 반윤 이런 구도로 좀 지역 그 선거가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구도를 그러니까 친윤과 반윤 이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선거운동을 하실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서울 편의 문제도 지금 지역에서 뭐 찬반 양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견해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언론은 어떤 약간 제목을 달아서 이제 기사를 읽게끔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제가 이곳 하남시에 지역 순방을 해보고 여론을 청취하면은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 너무 서민 주머니가 말라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소득이 주니까 먹는 것부터 줄이라는 거예요. 식당에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도심을 다녀보면 몇 개의 식당만 손님이 좀 있고 옷가게, 신발가게 등등 다 너무 한산합니다. 그래서 문 열고 뒤를 가기가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겹죠. 이렇게 국민을 등지고 국민의 무관심한 정권, 처음 만나는 정권이죠. 그래서 정권 심판하겠다.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김예당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위무사가 필요합니까? 천공도 계시고 김건희 여사도 계시고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국민이 이렇게 국정기조 바꾸셔야 합니다 하니까 국회의원마저도 이틀막을 당하고요. R&D 예산 깎아서 주겠다 우리 미래가 없다 하는 과학도도 이틀막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여러분도 겁이 나서 비판 기사는 못 쓰는 거예요. 제목도 마음대로 못 달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마음대로 못 따니까 호위무사 대 모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호위무사가 필요합니까? 국민을 지켜주세요. 네, 국민을 지켜줄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천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당원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을 안 지키고 당원을 무시하니까 그 당원이 버리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좀 잘하라 이런 소리를 드신 거예요. 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원을 존경합니다. 이곳에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편입 문제가 사실은 뭐 그게 우리 미래지구 같지만 출발할 때 좀 잘못됐어요. 저도 하나 사이로 한쪽은 잘 나가는 강남이고 한쪽은 상남이고 한쪽은 우리 하남이고 이 도시 설계 자체가 이쪽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을 기본적으로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모아나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힘 약한 쪽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이 공평한 시대 교육이든 교통이든 이런 여건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불편한 해소해 가면서 행정통합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끌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 기자님 상황과 소속 함께 말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추가가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 이름을 자주 부르시나요? 네. 네, 지금 공천과 관련된 뭐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좀 정리하셨는지 좀 그것도 확인해 주시죠. 네, 아까 네, 우리 저 강병들 후보님은 저의 애틋한 강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그 버림받을 뻔했을 때 저는 사실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원로이신 당 대표님이 워낙 고집이 세서 제가 최고위원이었던 관계로 책임지고 선거일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선거일배 대회에 동참해준 분이 우리 강병덕 동지고 김상호 동지였습니다. 이렇게 애틋한 이 가슴 아픈 아우들을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리 뺏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저도 수긍하기로 했고요. 그 사정을 우리 동지들이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뭐 우리 강 동지는 특히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피켓까지 하루 종일 들어서 그 추운데 계셔서 저 참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또 일일이 부모님들께 저간의 사정을 또 전화도 해주셔서 또 마음 덩어리도 좀 풀어주시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야 저런 멋쟁이 없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윤대선 그 동지도 역시 사실은 보니까 뭐 저와 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건진구 자양동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과도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정책 입안도 직접 하시고 그래서 그 정책적인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저에게 막 그 속성과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오스봉 전 시장님 어제 만나 뵙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십시다. 말씀을 나눴고요. 또 대기 좀 해주시겠다. 저도 또 이야기했죠. 이 자리를 통해서 신한보 정계 김 기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출마의 별을 보시면은 큰 틀에서 저게 어쨌든 하남시를 시민들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제시가 되신 것 같아요. 출마의 별이. 그러나 하남시는 물론 일부는 계획된 도시로 교통 문제라든지 이게 저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구도심 거는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물론 지하철보다는 기상교통이 더 심각해요. 만약에 앞으로 교산지구가 개발이 되고 끝나면은 정말 여기는 교통지형으로 불변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이슈화가 되어 있지만 서울 양평은 고속도로가 필수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기와 또 하나는 하남시를 위해서 하나하나 비전 제시가 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다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그간에 우리 여러 논쟁이 있었겠죠. 여러 안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자칫 정치 세력 간의 정치 갈등으로 비화되면 그럼을 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결론 같은 또는 구호 같은 또는 너무 포퓰리즘 같은 것은 실천 불가능한 것은 좀 삼가하면서 차분히 제가 바람직한 방향, 그러니까 갈등에 바로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장단점을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저도 좀 참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 그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 동전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분담금까지 다 내고요. 그 이자만 해도 아마 1,000억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은 정부 측에서는 그런 건 이자 계산할 수 없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개발하고 다 금융적인 이익을 다 보고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그 뻗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제가 어떤 접근을 해서 풀 수 있는지를, 그리고 가급적 빨리 이 멈춰진 사업을 어떻게 출심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 정도 노크를 하고 길이 뚫리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게 대해서 아까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하남시의 의견은 많이 반영이 안 된 채로 이미 종점이 너무 시끄러운 것이고요. 또 하남 RC 같은 문제도 우리 강일 지구의 주민들은 거기에 지하로 이게 가서 주민 피해가 야기될까봐 큰 걱정이어서 하남 RC 원래 설계된 주민 쪽과 갈등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강일 지구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뭔가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일단 지금 뭐 선거 27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봐야 못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당선돼서 차분하게 더 분석해내고 전문가 모셔다가 대안을 찾고 하겠습니다. 제가 광진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흑공약 남발이 아니라 제가 광진이 저지대여서 물만 오면 절단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 방대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 피해가 없는 안전지대가 됐죠. 마찬가지 그 한 예처럼 우리가 하나의 뭔가를 하려면 시끄러워져 버리면 이 경기도나 이런 데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가지고 대안 제시하면서 우리 쪽에 관심을 끌어들이려면 주민부터 먼저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보완하고 그때 제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 주신 기자님 성함과 소속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문과 시 헤럴드 공동시재단 양진우 기자인데요. 참고로 기독교 신문이 한양대학교 재단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재형 목사님을 몇 주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천공과 건진 목사의 그 영향이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혹시나 인재개발원 원장이 선포했듯이 전쟁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처 방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혜를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하남 그 지역 선거에 있어서 아젠다를 먼저 가져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콜번 쪽에 전에 그 중앙대학교를 유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스타필드 옆에 공터 부지에 그 명지대 병원 쪽도 이렇게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미사섬 쪽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K-팝 그 세계적인 무대를 K-팝을 그 설치를 하겠다, 앞으로 그 착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산업이 있거든요.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추미애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그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아주 이 자리에서 공약으로 그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캠프 콜번하고 스타필드 공터하고 그다음 미사섬, 예, 세 가지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분은 이게 우리가 다 놓친 게 있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토론 전에
손바닥 왕자를 내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경쟁자 후보가 성공을 스스로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해프닝 정도로 간과를 했습니다. 저 추미애가 검찰총장 징계 청구할 때 검찰총장 찍어내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안에 다 지금 알고 보니 엄청난 범죄 사실 그것만 하나만 밝혀졌어도 대통령 자격은영 감방에 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최 목사님이 이제 직접 국민들이 워낙 모르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취재 체험을 했던 거예요.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랬더니 고스란히 그 중국이 정말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이건 뭐 최순실의 한 10,000배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국민이 아셔야 되는데 언론이 이걸 딱 갖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답답하시니까 저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질문 취지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질문해 주실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질문 속에 다 답이 있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폴본 그다음에 스타필드 사업이나 또는 우리 명지대 병원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의 경륜과 추진력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요 안 뽑아주시면 그냥 5선은 그냥 꽝이에요. 복덩이가 아닙니다. 근데 5선에 한 선을 딱 추가하면 뭐가 됩니까? 개우죠. 예, 그래서 전국에서 하남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이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걸 반영을 해주시고 그래서 힘 주시면 힘이 그렇게 있으니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남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고 또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고 또 우리 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고 교통난을 겪고 있는 출근하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 맡길 데가 없는 우리 자라는 어린이를 위해서 네, 허리가 아파도 손자를 돌봐야 되는 할머니를 위해서 네, 저의 힘을 쓰겠다는 거니까 저 힘자랑 빽자랑 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냥 일하겠다 일할 기회 주십사 이렇게 그냥 제가 간섭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 기율이 된대. 하나님 기율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미애 후보님의 출마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추미애 후보님의 지지자분께서 승리의 꽃다발을 준비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추미애 후보의 발걸음에 격려와 응원으로 반드시 총선 승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돌아가시는 길이 편한 발걸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해드린 기자님들은 선거법상 인생을 대표에 해당돼서 나가실 때 자원봉사자분께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